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LG 디스플레이 지금 상담 중이었어요. 아,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네, 13,200원에 30%인데요. 네네. 계속 내려와가지고, 예. 이 중간에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려나, 또 공매도가 계속 심해가지고,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반등 시점 궁금하시고요. 과연 네네. 예, 주가가 매수가 이상 회복될지 여부 저희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리고 디스플레이. 예.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가 연중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6일에 11,35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저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거의 최근에 연저점 부근까지 매수가를 맞춰두셨는데 추가 하락이 움푹 들어갔다가 오늘은 0.5%가량의 하락으로 12,340원. 그래서 10% 안 되는 한 자릿수의 손실이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리포트에서도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곤 있거든요. 그러면서 OLED IT 쪽 패널 물량이 좀 부진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3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는 보진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면은 그 흐름들을 좀 많이 포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8월에 벤츠와 관련된 벤츠와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협업에 따른 논의를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만 잘 지키게 된다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해서 불편해서 떠나시기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에 따른 의견도 내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손절을 난다 하더라도 재차 이제 지수가 회복이 된다 하면은 이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회복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 한다면은 13,600원대 일시적으로 오게 된다 하면은 지금 비중을 기존에 확대를 시켜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그때 당시 때는 반 정도는 좀 줄여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500원대 되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4,800원대나 14,700원대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700원대 되면은 수익 보고 다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OLED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겠다라고 대다수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손절을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텨주시고 좀 더 흐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추가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좀 더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8월 이후에 OLED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OLED 패널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는데 한 증권사에서 10월 현재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패널 공급 지연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4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 증권가에서 반종민 소장은 일단 실적 악화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나는 OLED 쪽보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요즘에 자동차 쪽이 다 안 좋잖아요. 2차 전지도 안 좋고. 네. 그래서 더 빠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의미로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 완성형 차나 이런 쪽은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모든 차들, 최근에 차들 나온 거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손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진열이 되고 앞으로에 대해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일부적으로 그냥 한 업체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오히려 좀 더 희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엑시트를 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쪽에 희망을 좀 크게 걸어보고 3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기다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손절가 없이 기다려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좀 기다려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KB증권에서 내년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 LG 디스플레이가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략 잘 챙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3,500원 선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2차 14,700원에서 전량 매도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